풀이부터 해보죠. 정성 문제 풀이부터 좀 해보도록 하고요. 핸드폰 제출 안 하신 분은 앞에 제출해주세요. 정성 문제 이번에 3개 숙제 나갔었어요. 3개 숙제 나갔고 그거 다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부교재 나갔었던 것 중에서 풀이를 몇 개 좀 해드리죠. 세훈 우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정석 연습 문제 11-11번이었었습니다. 보시죠. 자, 이 표현은 아마 봤었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11-11번 보시면 fx는 함수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x-1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중에 크지 않다는 뭐랑 같냐면요. 작다와 같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작다 그리고 같다와 같아요. 즉 작거나 같은 것을 나타내는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 y 값이 더 작거나 같은 친구를 가져와서 그 친구들을 합치면 fx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쓰면 이렇게 되고요. 식으로 쓰면 이렇게 적어요. fx는 만약에 x-1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중에 이게 작거나 같죠? 그러면 뭘 가져오는 거냐면 작거나 같은 걸 가져온다고요. x-1이고요. x-1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중에 이쪽이 작거나 같죠? 그럼 작거나 같은 걸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되고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영역을 가져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이건 사실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이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건 조금 더 뒤에 그림으로 다이렉트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 그리면 얘는 x-1하고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겨요? 오른쪽에 그릴까요? x축과 만나는 점 얼마랑 얼마예요? 1하고 마3이죠. 마3하고 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해요.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2니까 마4가 되겠네요. 그러면 마1, 마4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고 잠깐만요. 맞죠? 플러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이죠? 미안해요. 인수분해를 잘못했네요. 마3이네요. 그러면 이 그림이 아니네요. 이 그림이 아니고 1하고 3을 지나는 친구입니다.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계산 틀리는 거 있으면 꼭 이야기해줘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1하고 3의 가운데 여기가 3이 아닌데 왜 이러죠? 오늘 잠도 많이 잤는데 자 그럼 여기가 2 되겠네요. 그럼 저기다 2 집어넣으면 1 곱하기 1이네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2,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y절편 3인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그 다음에 y는 x-1 그래프는 y절편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 1이니까 여기 지날 거고요. 4 집어넣으면 3 나오네요. 4,3 나오죠? 4 집어넣으면 3, 그래서 4,3은 여기쯤 있을 거예요. 여기 4, 아니죠. 4,3 지나죠? x-1. 그럼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될 겁니다. 연립해서 정리해보시면 근 하나는 1 나올 거고요. 또 다른 근 하나는 4 나올 겁니다. 이건 직접 계산해보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작거나 같은 거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럼 같은 x값을 넣었을 때 작거나 같은 아래에 있는 걸 가져오겠다고요. 같은 x값을 넣었을 때 아래에 있는 걸 가져오겠다고요. 같은 x값을 넣었을 때 아래에 있는 걸 가져오겠다고요. 그게 작거나 같은 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작거나 같은? 는 y하고 는 y에서 그래프 그렸을 때 y 값이 작거나 같은 걸 가져온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아래에 있는 거요. 똑같은 x에 대해 가져오면 이런 느낌의 친구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지난번에 2차 부등식 어떻게 푸는지만 알려드렸어요. 왜는 없이. 넘겨서 정리해볼게요.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하고 플러스 4가 돼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가져오는 거라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1하고 4예요. 그 1하고 4가 얘입니다. 그래서 1하고 4인데 이거 양수고요. 최고 차이에서 0보다 양수죠? 그럼 뭐예요? 양 끝값입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 사실 이 친구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1,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x-1. 그럼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y는 x-1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온다고요. y는 x-1 그래프 예죠? 그려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4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n데 얘는 부등호만 바뀌어 있으니까 x의 범위는 1과 4 사이가 돼서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 가져오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 2차 그래프 그려서 1과 4 사이인 얘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그래프 fx는 이렇게 생긴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얘가 되는 거고요. 됐죠? 우리가 그렸던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한 것뿐입니다. 자, 이랬는데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그냥 해석이죠.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래요? 1과 어디까지? 5까지. 그럼 이 영역에서 제일 큰 y값은 명확하게 얘네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y값은 꼭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x가 얼마일 때? 2일 때고요. 최대값은 얼마냐면 x가 5일 때가 되겠네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 식에 집어넣어야죠. 직선이니까. 그럼 얼마? 4가 되겠습니다. 그래프만 그리고 해석해내면 되는 게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정리하시고요.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원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니까. 근데 원해서 하는 공부를 하려면 사실은 기본 소양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 기본 소양을 쌓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저 해보죠. 13번입니다. 13번. 자, 선생님 13번 풀기 전에 물어보죠. 그림 그리셨나요? 이거 그림 안 그리셨으면 맞았어도 사실상 틀린 겁니다. 예, 이건 그림 무조건 그려보셨어야 돼요. 문제의 좌표 평면상에 뭐가 있다 그럼 있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고 선분 AB라고 했으니까 선분 AB까지 직접 그려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의미인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A는 0,4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A 0,4. 됐고요. 그 다음에 B는 2,0이래요. 여기쯤 있겠네요. 그럼 B는 2,0이라고 되어 있고 선분 AB라고 그랬으니까 선분은 양끝이 막혀있는 구조죠. 그래서 요렇게를 그려냅니다. 자, 이렇게 그려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안 그리고 뭘 해야지?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한 점 P래요. 그럼 P는 움직이는 점이에요. 여기 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잡고 우선 P라고 놓을게요. 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했대요. X축에 내렸대요.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떨궈서 만나는 걸 수선의 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M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OMP 어떻게 생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네요. 그리고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면 직각삼각형이네요. 무조건 여기서 수선 떨군 거니까 여기가 수직이라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넓이. 그냥 삼각형하고 이름 쓴 다음에 등호하면 넓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넓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의 최대가 되는 값을 구하세요가 아니고 그때 P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P점에 X좌표를 스몰 p로 표현할 겁니다. Y좌표를 스몰 q로 표현할 거예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나 되죠? 이 두 개의 관계 혹은 미지수 두 개를 하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P가 아무 곳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위에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만들 겁니다. 직선식이 있으려면 기울기랑 한 점 있어야 돼요. 점들은 나와 있네요. 기울기 없죠? 기울기 두 점으로 구할 거예요.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x의 변화량은 요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2에서 0을 뺀 거, 2분의 y의 변화량은 0에서 4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기울기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에 얘를 한 점으로 잡을게요.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고 0,4를 지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0 더하기 4. 다시 간단히 쓰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됩니다. 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직선 2점 가지고 직선식 또는 기울기와 한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걸 표현하는 건, 이게 표현하는 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죠. 사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기에 제약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 x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0부터 2만 가져간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문제들이 낼 게 많으니까 이걸 서술형으로 내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다면 이거 쓰셔야 돼요. 안 쓰면 감점입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내요. 너무 낼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 위에 P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P, 여기 Q 넣으면 Q는 한정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언제? P의 범위가 0부터 2 사이일 때. 됐죠?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처음엔 PQ를 가지고 쓰면 요 길이가 P고 요 길이가 Q가 되는 거죠. 1사분면에 떨어지니까 무조건. 그러면 2분의 1 PQ가 됩니다. 근데 2분의 1 P하고 Q 자리에 마이너스 2P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한정적으로 P는 0부터 2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P에 대한 몇 차입니까? P에 대한 몇 차예요? 네, 몇 차예요? 알려줘요. P에 대한 몇 차예요? 2차입니다. 최고차의 계수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입니다. 그러면 위로 볼록이고요. 인수분해 되어 있어요.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이거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얼마랑 얼마예요? 0하고 2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합니다.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 나오겠죠?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1 하고 요거 정리하면 2가 되겠죠? 1이네요. 그럼 1,1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근데 다 가져오지 않는다고요? 어디만 가져와요? P의 범위가 0부터 2. 그러면 가로축이 P니까 P의 범위 0부터 2까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그럼 제일 큰 건 이 순간이고 그건 P가 얼마? 1일 때 전체 최대값 1이 나오는 건데 문제에선 뭐만 물어봤냐면 그때 P좌표만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P값은 1이 됩니다. 그림 그리고 식 세우시고 해석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 안 그리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그림 그리고 해석해라 인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어떤 물품을 파는데 한 개에 300원을 받으면 매일 500개가 팔리고 한 개당 5원씩 올리면 10개씩 덜 팔린다. 원가가 200원이다. 근데 최대 이익, 요거 이제 약간 그게 들어있는 거죠. 상식적인 부분이요. 이익은 원래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다음에 개수를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는 구조를 만들 거고요. 단위는 5개 단위씩 줄이고 늘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할게요. x는 5 x에 1을 집어넣으면 5원 올린다 라고 생각할 거고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5원 내린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y로 할까요? y에 1이 들어오면 이건 무슨 뜻으로 해석할 거냐면 10개가 덜 팔린다.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려나? 그냥 이렇게만 할까요? 이렇게만 하죠. 자, 이렇게만 놓고요. 5원 올린다고 5원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10개가 덜 팔린다죠. 됐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오면 5원을 반대로 내린다가 되고 10개가 더 팔린다가 될 겁니다. 그럼 x에 2가 들어온 건 무슨 내용으로 해석을 할 거냐면 5원씩 2번 10원 올린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개가 덜 팔린다 였었으니까 10 곱하기 2개가 덜 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판매 가격은 원래 얼마였었냐면 300원이었죠. 300원인데 X만큼 빠져요. 그러면 이게 판매 가격이 되겠죠. 네. 요렇게 해서 X 곱하기 5 해서 여기에 1 들어오면 5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2 들어오면 10원이 빠지는 거고요. 그러면 판매량은요. 단위가 5개 1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5원 10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원래 판매량이 500개였는데 아이고 반대로 했네. 더해야죠. 더해서 판매 가격이 늘어나면 판매량이 10X개만큼 줄어듭니다. 됐죠? 요겁니다. 그러면 문제에 판매 가격이 있으니까 판매 가격에서 뭘 빼야지 판매 가격에서 무엇을 빼야지 이득이 되냐면 원가를 빼야죠. 그럼 현재 이럴 때 원가는 300 더하기 5x에서 200원을 빼야 되니까 이득은 100 더하기 5x가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총 이익은 어떻게 되냐면 한 개당 이득에서 곱하기 판매량을 하면 되겠죠. 이게 총 이득이 됩니다. 근데 총 이득이 어땠으면 좋겠다고요? 최대여야 된다고요. 그럼 이거 X에 대한 몇 차예요? 2차죠. 인수분해 돼 있죠? 최고차의 계수도 음수입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찾으면 되죠.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예요? 50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하고 50을 가지면서 대칭이 틀렸다. 이게 훨씬 더 멀리 있구나. 50이에요. 그러면 위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위로 볼록한 친구고 마이너스 20하고 50의 가운데 있어야겠죠? 둘 더하면 얼마예요? 30이죠? 가운데면 15가 되겠네요. 그럼 꼭지점의 X좌편 해볼 필요도 없이 1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얼마? 여기에 15를 더해요. 그러면 75가 되겠죠? 375원이 되고 판매량은 15 빼면 150개 빠지네요. 그러면 150개 빠지면 얼마냐? 350개? 375원에 350개가 될 때 최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때 최대 금액이 아니고 그때 한 개의 가격이니까 이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문제에서 가격을 물어봤으면 어쩔 수 없이 곱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그걸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에서 5원 그리고 10개 단위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형태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대칭성으로 알 수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5칸 떨어지면 10이죠. 여기서 5칸 떨어지면 20이죠. 그러면 5원씩 10개 한 350원으로 만드나 20번 한 400원으로 만드나 사실은 판매 금액이 총 이익이 똑같다는 겁니다. 됐고요. 그거 보기 261번입니다. 아마 요거 다들 못 푸셨을 거예요. 261번 아마 못 풀었을 텐데 261번 보시면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네, 아마 못 풀었을 거예요. 네, 조금 네?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조교쌤한테 물어봐서 해결했어요? 네, 됐습니다. 자, 보시면 261번 보시면 우선 XY가 실수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6배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10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K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얘를 잠시만 또 다른 변수인 U라고 치환을 할게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 값이 있어야 이 값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구조가 되니까요. 그래서 U의 최소값이 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X에 대한 4차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미지수가 X랑 Y 2개 있어서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려낼 수가 없고 4차, 차수가 너무 높으니까요. 그래서 잠시 x제곱 마이너스 4x를 t라고 치환할게요. t라고 치환하면 범위 변경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범위 변경되는 거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프 그려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가로축 x, 세로축 t인 그래프를 그리고요. 0하고 4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죠. 그러면 x의 범위 특별히 없으니까 모든 실수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 이 친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꼭지점의 t좌표보다는 다 위에 있는 거겠네요. 꼭지점의 x좌표는 2예요. 0하고 4의 가운데니까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는 2,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x가 모든 실수일 때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사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됐죠? 그럼 치환했어요. 치환해서 우리는 t제곱 마이너스 6ty 플러스 i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k 하고 마이너스 u는 0이 근을 가지는데 그 근은 t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나오고요. y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y가 모든 실수니까 요걸 좀 써먹을게요.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10y제곱 플러스 있는데 y가 얘랑 얘 있죠? 마이너스 있고 2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1 더하기 3t y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t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u 이렇게 되나요? 됐네요. 이게 판별식 d고요. y가 실근을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판별식 d를 미쳤어. 이게 방정식을 y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한 거고요. 이게 y가 실근을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판별식 d요. 판별식 d. b 이게 b죠. y에 대한 1차. b 제곱 마이너스 4 a는 10이고요. c는 t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u가 됩니다.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됐나요? 여기 봐요. 벽에 써 있는 거 보지 말고. 자, 판별식까지 왔어요. y가 y가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아닌데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활용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전개해서 정리하기 전에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4니까 약분하고요. 전개하겠습니다. 9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 10t제곱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10t제곱이죠.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10k 플러스 10u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왜 자꾸 부호를 바꾸죠? 맞나요? 맞나요? 네, 맞군요. 자,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u의 최소값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u의 최소값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u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u를 넘길게요. u만 넘길게요. 그러면 u하고 작거나 같다. 16. 마이너스 10u하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동유형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t 플러스 1 마이너스 10k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좀 걸리네요. 마이너스인 거. 그리고 10인 것도 걸리니까 u는 부등호 바뀌죠. 마이너스 10으로 나눌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 곱하고요. 10은 앞으로 좀 뽑을게요. 10분의 1하고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0k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t의 범위가 뭐였다고요? t의 범위가 모든 실수 아니에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 그려본다면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해요. 최고 차이계에서 양수니까. 그리고 꼭지점에 t좌표 나왔네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3입니다. 여기쯤 3 있다고 할게요. 여기 t고 그 다음에 세로축이 뭐냐면 지금 u인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라고 그리면 자, 이 그래프는 꼭지점에 t좌표 3이에요. t좌표 3이고 y좌표 못 구해요. 이것 때문에. k 때문에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대충 그리면 어떤 느낌으로 그려지냐면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라고요. 됐습니까? 3일 때가 꼭지점인 친구라고요. 됐죠? 고정적으로 k 값 때문에 고정적인 형태는 못 구해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는 뭐를 가져올 거냐면
t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여기쯤 있을 거예요, 마사. 여기쯤 있나요? 네, 여기쯤 마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 그래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그럼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여기 있는 점보다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이거보다 더 밑에 있는 점들로 이야기를 해도 되긴 됩니다. 그죠?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할 거라 여기가 3, 땡땡땡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 때문에요. 얘 때문에 3 집어넣으면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3 집어넣으면 t에 3 집어넣으면 10분의 1 하고 9-18 더하기 10k-1 해서 10k-10이 됩니다. 앞에 10분의 1 있고요. 정리 딱 되네요. 뭐예요? k-1이죠. 그럼 k-1이에요.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죠. u는 k-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제일 낮은 것보다 위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u의 가장 작은 값이 1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u가 k-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사실 u의 가장 작은 값은 k-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얘랑 얘가 어때야 된다고요? 같으면 된다고요. k가 얼마예요? 11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이용했고요. 판별식 이용했는데 결국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결국 등호를 가져온 겁니다. 맞습니까? 등호를 가져와서 k-1이 결국 최소가 된 거잖아요. 그럼 판별식에서 등호를 가져왔다는 건 판별식 d가 0이라는 이야기예요. 판별식 d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었죠? 판별식 d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었죠? 완전 제곱식. 예, 맞아요. 중근. 완전 제곱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사실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근데 이게 쉽지만 않아요. 왜냐면 안 보여요. 이런 계산을 많이 해야 보이는데 선생님은 그런 쪽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서 안 알려드렸습니다.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냐면 완전 제곱식 2개로 쪼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t랑 y가 연결돼 있어요. t랑 y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 능숙하게 많이 해본 게 아니면 완전 제곱식 2개로 만드는 게 안 보이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6yt 하고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3t의 마이너스 3t의 제곱이라 9y 제곱이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3t가 아니고 마이너스 3y의 제곱이라. 그럼 없던 9y가 사실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찢어온 거예요. 그럼 10y 제곱이 하나는 9y 제곱으로 갔으니까 하나는 y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하면 뭐가 더 있어야 돼요? 1이 더 있어야겠죠. 그럼 없던 1을 더했으니까 1을 빼주고 남은 게 k예요. 이 u는 마지막에 생각하고요. 이렇게요.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사실 이거 완전 제곱식. 뭐? t-3y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이거 완전 제곱식. y-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k-1이다 보니까 이거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전체 값은 k-1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건 거예요. 원래는 이건데 이건 보이시는 분은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정답에 껴맞추는 기분? 그런 기분이라 잘 안 알려드립니다. 보이면 풀는데 안 보이면 사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하셔도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죠? 네. 조교 선생님이 뭘로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쪽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판별식 쓰셔도 되고요. 판별식 말고 완전 제곱식 보이면 완전 제곱식으로 쪼개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얘기 드렸었죠?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이를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66번.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문제 263번도 하려고 그랬는데 263번은 닮음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그려드렸던 거 있죠? 그래프 그려가지고 했던 거 그거랑 똑같이 해서 좌표로 바꿔서 하셔도 됩니다. 기본은 닮음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266번입니다.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좌우가 대칭이에요. 누가 좌우가 대칭이냐면 위로 볼록한 2차도 좌우가 대칭인데 안에 있는 직사각형도 좌우가 대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이라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왜 선이 하나도 안 그려지나요? 자, 그럼 여기가 1, 2, 3 해서 3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떨어지는 건 루트 3이니까 대충 1.7 그러면 1 여기쯤 그 다음에 여기쯤 떨어지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될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좌우가 대칭이 됩니다. 좌우가 대칭인 친구를 중심으로 떨군 거라 이렇게 되고요. 여기 A, B, C, D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X축 중심으로 잡는 게 X축이래. 1사분면 중심으로 잡는 게 편해요. 이 길이를 A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 좌표는 A, 0 여기 좌표는 A만큼 뒤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A, 0 여기 X좌표는 얘랑 수직으로 떨군 거니까 X좌표가 똑같고요. Y좌표는 이거 위에 점이니까 여기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냐면 Y값이랑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 되죠. 됐죠? 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 A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고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면 둘레의 길이 L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틀린 게 하나 있네요. 안 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A가 아무 값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A는 길이죠. 기본적으로 뭐보단 커야 되냐면 0보단 커야 됩니다. 1사분면에 떨고 왔고 길이에 대한 내용이라 0보다 크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게 1사분면을 벗어나는 형태로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 얼마냐면 루트 3이에요. 루트 3보다는 길이가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3보다 짧아야 돼요. 이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안 써도 답 구하는 데 무리가 없어요. 보통 무리가 없는데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에서 이걸 안 쓰면 감점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보죠.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이에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 마이너스 3하고요.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네, 맞죠? 앞에 마이너스 2 있고요. 아유,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랑 어디? 마이너스 1하고 1, 2, 3. 3을 지나는 친구고요. 최고 차이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 꼭지점의 x좌표는 2가 되겠네요. 여기 2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하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3. 됐네요. 그러면 6이네요. 어이구, 엄청 높네요. 여기쯤? 이렇게 해서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인데 우린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0부터. 루트 3이요. 루트 3이면 여기서 문제에서는 2가 아니고 1이죠. 미쳤나봐요. 마이너스 1하고 3의 가운데는 1이죠. 미쳤네요. 그러면 여기 1이니까 다시 해야죠. 1 넣으면 마이너스 2하고 2니까 더 큰 값이네요. 8이네요. 1,8이 됩니다. 네,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고 우리는 0부터 루트 3이에요. 루트 3이면 1과 2 사이에는 여기쯤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모양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그럼 제일 큰 건 명확하게 1 넣었을 때네요. 그래서 A가 이때 최대값 8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8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림 그려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문제에선 지금 좀 쉬운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어요. 똑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그림은 똑같은데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한 칸 밀었어요.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서 어떤 그림이 됐냐면 0,3이 1,3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모든 친구들의 포인트가 1만큼씩 밀렸어요. 그래서 여기 A 프라임, 여기 D 프라임,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보내서 여기 C 프라임, 여기 B 프라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Y축 중심으로 대칭이 아닙니다. 맞죠?
Y축 중심으로 대칭이 아닌데 문제에서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A', B', C', D'. 새로 생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실 이 친구를 최대로 만드는 순간이나 옆으로 만든 친구를 최대로 만드는 순간이나 모양은 똑같겠죠. 뭐만 다르냐면 좌표만 달라요. 모든 좌표들이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된 것 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좌표를 물어본 게 아니죠. 이 문제에서. 그 길이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럼 평행이동에도 길이는 똑같죠. 그럼 평행이동한 상태식인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걸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어요? 원래 친구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훨씬 편하죠. 대칭성을 살리기 쉽고 계산하기 쉬우니까. 그럼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처음 시작이 이렇게 이동된 친구로 시작을 해 있어요. 그럼 여기 좌표를 A로 잡으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차피 문제에서 길이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적절히 평행이동해서 대칭이 되면 훨씬 쉽겠구나 라는 걸 알고 대칭인 형태로 움직여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계산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당연하지만 나중엔 저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닌 의미를 찾아서 같은 의미인데 해석이 쉬운 쪽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꼭 평행, 대칭, 이동 같은 개념들을 섞어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이 좌표 구하세요 해도 이동한 다음에 좌표 구하고 그걸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이동된다면 이 C'의 좌표는 원래 1이었는데 1만큼 이동해서 2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됐죠?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고차 방정식 할 겁니다. 고차 방정식에서 3, 4차 방정식 할 건데 절반 나가고 나머지 절반 이야기 할 거고요. 오늘 메인 이야기는 오메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해법이긴 한데 우리 되게 많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앞에 하면서 조금씩 다뤘던 내용이라 그것들 대부분에 사실상 처음 듣는 거는 오메가에 관련된 내용. 그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해 주시고요. 필기는 그 교재 있죠?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줄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네, 거기다 필기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야기는 3, 4차 방정식입니다. 3, 4차 방정식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거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거 없어요. 앞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앞에서 다 다뤘던 내용이고 우리 2차까지는 근해 공식이 있어요. 2차까지는 근해 공식이 있는데 3차부터는 근해 공식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루지 않을 거고 그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고 복잡해요. 오히려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안 나오고요. 자, 그래서 3, 4차 방정식의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거는 첫 번째 뭘로 문제를 푸냐면요.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결국엔 인수분해를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분해에 우리 배운 인수분해 있죠? 필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네.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반응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만 하시면 너도 그러지 말라고. 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반응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니 말고 네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 말고 네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그거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근데도 안 돼요. 아니, 근데 안 돼요. 네 하고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요.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크게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수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수분해는 인수분해인데 특별한 형태의 인수분해입니다. 하지만 다들 다뤘어요. 특별한 형태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친구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뭐였었냐면요. 복 2차식과 상반 방정식으로 나눠집니다.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인수분해하면서 모두 다뤘었고요. 인수분해 공식 있어요. 2차 말고요. 1차, 2차 말고 2차가 넘어가는 형태의 인수분해 공식 꼭 외워야 되는 거 두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이 끝나도 나오는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개 적어드려보죠. 뭐였었냐면요. 첫 번째, 완전 세제곱식입니다.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뿔마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뿔마 B 세제곱. 완전 세제곱식 있었고요. 이거 계속 나올 거니까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완전 세제곱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오늘 다룰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A 뿔마 B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나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A 뿔마 B에 A 제곱 맞불인데 이렇게 적었어. 맞불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있고요. 여기 적진 않지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빼기 3ABC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 있었습니다. 그 구조도 시험엔 나온다고 그랬어요. 학교 시험엔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야, 니네 무슨 서로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수업 시간에 쪽지 같은 걸 보내고 그러냐.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랬죠. 제가요 뭐 이거 말고 네라고 하고 끝나면 됩니다. 아니 말고요. 네라고 끝나면 돼요. 네라고 끝나면 돼요. 사귀는 사이 아닌데 왜 그래요? 그럼 네라고 하고 끝나면 됩니다. 알겠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포인트는 둘이 사귄다는 게 아니잖아. 사귄다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 아니 선생님의 얘기 그게 아니라고. 너희 이럴 거야? 지금 이야기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고. 수업 시간에 그런 걸 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네, 이거 봐요. 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말고 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알겠죠? 거 봐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정리 있어요. 인수정리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인수정리. 어디서 출발하는 거였어요?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에서 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원래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그거였는데 반대로 출발하는 거죠. 어떤 수를 대입했는데 0이 된다면 그 수 빼기 x 빼기 그 수를 인수로 가진다 이거였었고요. 만약에 a를 대입했는데 식이 0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x-a를 인수로 가진다 이거였었습니다. 우리 복소수 들어오기 전에 한참 동안 했었던 이야기가 이거였었어요. 뭐 항등식이니 뭐니 막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주어진 식에 1 넣었는데 0이 됐어요. 그럼 뭐를 인수로 가진다? x-1을 인수로 가진다. 그게 나머지 정리였고 왜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머지 정리랑 막 그 항등식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를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는 게 인수정리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형태의 인수분해의 보기차식은 뭐였었냐면 짝수 차수만 존재하는 거였죠. 짝수 차수만 존재하는 거고 이건 투스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x제곱을 t로 치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 사실상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로 나뉘었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끝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했나요? 기억나나요? 이건 문제 풀이 방법이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수분해 안 되면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3개를 써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방정식은 개수가 대칭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거였었습니다. 개수가 좌우로 대칭인 형태를 띠고 있고요. 예를 들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이러면 안 되는구나. 4차부터 해야 되는구나. ax 4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더하기 개수가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다시 b가 나오는 거죠. 더하기 a 이런 형태로요. 개수가 대칭인 구조를 띠고 있으면 상반방정식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얘도 투스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고 거의 대부분 2차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2차로
다시 한번 전체를 묶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정리를 하면 되는 이야기였었어요. 문제 풀면서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현우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아니 말고요. 아 말고요. 근데 말고요. 현우 뭐가 그렇게 즐거웠습니까? 네, 그래요. 네, 했어요. 자, 그럼 뭐가 즐거웠나요? 네, 행복해 하지 말고 필기하세요. 필기하세요. 자, 뭐야, 어떤 거요? 뭐? 4x제곱. 어디요? 어디? 4가 어디 있어요? 개수가 4h 플러스 3. 여기요? 위에. 이거요? 개수가 대칭입니다. 대칭이에요. 네, 대칭인 구조를 띠고 있다. 이 얘기였었습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요게 기본적인 3, 4차 방정식 해법인데, 앞에서 사실 다 다룬 겁니다. 앞에서 사실 다 다룬 내용이고요.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이거는 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울게요. 뭐냐면, 홀수 차수. 예를 들어, 1차, 3차, 5차, 이런 친구들 있죠? 홀수 차수 방정식은 적어도 실근을 한 개는 가진다예요. 이건 늘 성립합니다. 왜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하나 더요. 홀수 차수, 짝수 차수 상관없이 실개수 방정식이요. 차수에 상관없이 개수들이 모두 실수인 실개수 방정식은 허근을 가진다면, 안 가지는 건 상관없고요. 허근을 가진다면 꼭 쌍으로 가진다. 즉 켤레 형태로 가진다고요. 그럼 허근이 한 개만 있는 거 형태, 한 개만 있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허근은 2개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면 허근 3개 있는 거 안 된다고요. 허근 4개 있는 건 돼요. 알겠습니까? 사실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요걸 기본적으로 증명 없이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4차 방정식인데 실근 3개, 허근 하나 이런 거 가지는 거 안 되는 겁니다. 3차 방정식인데 허근 3개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허근은 무조건 쌍으로 2개씩 존재하는 겁니다. 어디서만요? 실개수 방정식에서요. 됐습니다. 요게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연결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옛날 수업을 꼭 찾아보세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당연히 알지, 당연히 풀 수 있지 그러면서 나와요. 계산이 너무 많은 건 안 나옵니다. 계산이 너무 많은 건 안 나오는데 당연히 알고 있다는 형태로 가벼운 문제들은 나오니까 꼭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예시도 다 설명해 드렸었어요. 오늘 안 배운 내용 딱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오메가 문제입니다. 그거 이야기해보죠. 적으세요. 여기에 앞에 안 했던 내용 바로 허근 오메가입니다. 이거 읽을 때 오메가라고 읽어요. W 아니에요.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허근 오메가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수업 처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른 선생님하고 한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오메가 문제를 가르칠 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알았어요. 오메가를 특정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메가는 그래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 특정한 값이 아닙니다. 어떤 값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파이가 뭘 말하는 거죠? 3.14를 말하는 거죠. i가 뭘 말하는 거였어요? 루트 마이너스 1을 말하는 거죠. 이런 특정 값이 아니고 오메가는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 방정식에 얼마인지 모르는 허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허근을 의미하는 것 뿐이에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문제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이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식인지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이걸 통해서 뭔 이야기를 할 거냐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6가지 형태의
식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 6가지를 찾아서 적절히 변형해서 문제를 푸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고 6가지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6가지만 찾는다면 나머지는 본인의 센스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생기는 센스에 달려 있어요. 재영이 그렇게 반응하지 말랬죠? 네. 너도 그렇게 반응하지 말랬죠? 집어넣고 빨리 필기하세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랬잖아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했다고 니네 개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허근 인간으로도 안 볼 거예요? 네, 알겠어요. 자, 그래서 허근이고요. 그럼 어떤 식의 허근이냐에 따라 이 6가지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 어떤 식이냐를 대표적인 거 2개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 말이 안 나오냐? 대표적이지 않은 거 2개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메가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2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고 나서 한꺼번에 적읍시다. 자, 보세요. x 세제곱은 1. 몇 차인가요? 3차. 3차예요. 그럼 이건 3차고요. 실근이 하나 있어요. 실근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외우자고. 1차, 3차, 5차 이런 친구들은 실근이 적어도 하나 있다고 했어요. 이거 실근 하나 있고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남은 2근은 허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한 허근을 누군지 몰라요. 오메가라고 놓을 겁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가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건 근을 구할 겁니다. x세제곱은 1의 근을 구할 거고 x세제곱 마이너스 1세제곱은 0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럼 인수분해 되네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거 뭐예요? 현우씨 집어넣으시고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2의 곱이에요. 그래서 x,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된 거예요. 인수분해 됐죠? 공식을 통해 인수분해 됐습니다. 그럼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면 됩니다. 그럼 세 근 중에 x는 1이 나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거 몇 차인가요? 2차죠.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삼이에요. 판별식이 음수네요. 여기가 뭘 가진다고요? 허근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허근 중에 하나를 우리 뭐라고 놨어요? 오메가. 그럼 얘가 근 2개를 가질 텐데 얘가 근 2개를 가질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오메가예요. 됐습니까? 그럼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오메가가 나왔으면 실계수 방정식이잖아요. 또 다른 한 근은 뭐일 수밖에 없다고요? 오메가의 편례 형태, 바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요 이야기를 통해 인수분해를 통해 이 친구는 1 오메가 바를 세근으로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자, 이건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이따 지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거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오메가가 이 친구 근의 공식으로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이거 적지 마세요.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고요. 또 다른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그럼 오메가가 얘예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오메가는 얘나 얘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특정한 값이 아니라고요. 오메가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 오메가 문제는 이거여도 풀리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메가가 얼마인지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요. 오메가는 무엇을 의미한다? 이 방정식의 3개의 근 중에 하나의 허근을 의미하고 있다만 알면 되는 겁니다. 얼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물어보죠.
요 방정식인가요? 네. 미지수랑 등호 있으니까요. 그럼 방정식의 근의 의미가 뭐였나요? 그 미진수 네, 넣어서? 맞아요. 그럼 이 식에 x에 1 넣으면 만족하나요? 네. 맞죠? 만족하죠? 그럼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네요. 1번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요? 1. 그렇죠. 근이니까. 근이니까. 그럼 2번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얼마라고요? 1. 1이요. 왜요? 근이니까. 넣어서 성립한다는 겁니다. 6개 중에 2개 찾았어요. 그럼 3번 오메가가 이거의 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의 근이기도 하죠. 네. 맞죠? 이걸 인수분해해서 나온 요 식의 근 하나를 오메가라고 놨으니까. 그럼 여기 넣어도 성립해야겠네요? 뒤집어 물어보죠. 이 식에 1 넣으면 성립해야 하네요? 네. 안 하죠. 그럼 이 식에 오메가 넣으면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하죠. 오메가 마이너스 1은 0 아닙니다. 그럼 오메가는 1인데 1은 허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다 1 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0 아니잖아요. 그죠? 오메가는 얘의 근이에요. 그럼 여기 넣어도 되겠네요? 그럼 3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요? 0인 거예요. 4번 이거에 또 다른 근 오메가 바 있잖아요. 넣으면 성립합니다. 오메가 바의 4제곱 왜 4제곱이야 미쳤어.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 되고요.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요 2차 친구는 얘랑 얘를 근으로 가져요. 근 2개 나오고 개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두 근의 합은 얼마인가요? 이거가 근이 이 2개를 가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6번째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인가요? 두 근의 곱은 1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건 이 친구들을 가지고 세제곱, 제곱 요거 그 다음에 합 곱을 구할 수 있다지 그 값이 이거다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함수, 방정식이 바뀌면 또 이 결과물이 바뀌니까요. 그럼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6개는 세제곱, 바의 세제곱, 그리고 이거기도 한데 이것도 조금 뒤에 가면 다른 형태로 변해요. 그래서 6가지 형태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다. 이게 오메가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입니다.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오메가 4제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차수가 높은 게 나왔죠. 우리 알고 있는 건 2차랑 3차 형태를 알고 있어요. 그럼 요걸 이용해서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간단히 오메가로 쓸 수 있죠. 4차를 1차로 표현했어요. 좋은 접근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냐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이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어요. 왜요? 덧셈하고 곱셈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이거 뭐예요? 정리하면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정확히 얘에 해당하는 형태가 나오죠. 됐죠? 아니면 이걸 통분해서 정리해도 돼요.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입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얼마예요?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분의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걸 구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앞에 우리 이런 거 구하는 거 많이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6개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럼 역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형태를 생각해 볼게요. 이번엔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에요. 근데 이렇게 썼는데 사실 1은 뭐라고요? 1 세제곱입니다. 그럼 이것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되죠?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의 근은 마1, 이 친구 때문에 이거 한 배씩 뒤 쓰면 마3 나와요. 0보다 작죠?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누가 오메가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의 두 근 중에 한 근이 오메가, 허근이니까 또 다른 근이 오메가 바라. 역시 이거의 한 허근 오메가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1번 오메가 세제곱은 넘기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근이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2번 오메가 바가 얘의 근이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요. 3번 어떻게 했어요? 아까 2차식에 대입했죠. 요 2차에 대입해요.
그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고요. 4번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이 되고요. 5번 근각계수의 관계로 했습니다. 두근의 합은 뭐가 돼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1이 되고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번 두근의 곱은요. 1이 됩니다. 그럼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 오메가 4제곱 구해볼게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고요. 오메가 세제곱이 이번에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최종 답은 마이너스 오메가. 아까랑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결과물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똑같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 해보죠. 그럼 이것도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여기 있네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그럼 넘기면 오메가. 그럼 오메가분의 오메가니까 얘는 1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오메가 특정 값이 아니에요. 이 결과물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시험 볼 땐 외워요. 너무 자주 나오는 구조라 외우는데 메인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이걸 벗어나는 형태를 무조건 냅니다. 그래서 그 벗어나는 형태 두 가지도 보여드리도록 하죠. 공간 부족하니까 여기까지만 적고요. 그 다음에 마저 적을게요. 적으세요. 현우씨. 잘 안 쓰이는데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실제 학교 시험 문제에선 이 정도 레벨까지 나옵니다. x세제곱은 8에 대한 내용이요.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8. 8은 사실 2의 세제곱이죠? 0입니다.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네요.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제곱, 둘의 곱, 2x, 뒤에 거의 제곱, 4예요.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입니다. 둘의 부호 달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이걸 0으로 만드는 거 얼마예요? 2죠. 근 중에 3차니까 실근 하나는 2인 거예요, 이번에. 됐죠? 그 다음에 이거 판별식 D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이거 얼마냐? 12네요. 음수예요. 허수 가진다고요. 허근을 가진다고요. 그 허근 중에 하나를 뭘로 놨다고요? 오메가로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차인데 한 허근 오메가를 가지면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또 다른 근은 이 친구의 켤레 형태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 친구는 2, 오메가, 오메가 바 해서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가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 1번 오메가 세제곱, 즉 어디다? 여기다 넣은 거예요.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여기다 넣었어요. 8이죠. 8입니다. 8입니다. 그럼 2번 오메가 바도 역시 근이죠? 여기 넣어도 돼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8이고요. 3번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동시에 요 2차의 근이기도 합니다. 넣었을 때 성립해야 돼요.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오메가 더하기 4는 0이 되는 겁니다. 근이니까요. 4번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바 더하기 4도 0이 되는 거고요. 근이니까요. 5번 요 2차의 두 근이 얘니까 근각계수와의 관계로 오메가 오메가 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6번 두 근의 곱은 얼마요?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4가 되는 겁니다. 우린 이 6개를 뽑아낼 수 있다고요. 뭐예요? 사실 이 4개는 대입한 거죠. 대입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 2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이 6개 중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걸 푼다고요. 아까 전처럼 해볼까요? 아까 전처럼 해본다면 오메가 4제곱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죠? 근데 이번에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예요? 8이에요. 그래서 8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은 사실상 이걸로 못 구합니다. 이걸로 못 구하는데요. 구할 수 있긴 있어요. 구할 수 있긴 있는데 여기 문제에선 조금 영향력이 약하긴 합니다. 근데 보여는 드릴게요. 자, 오메가분의 1이죠. 조금 다르게 해석하겠습니다. 이걸로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오메가분의 1이에요. 오메가분의 1은 오메가의 역수입니다. 역수. 맞죠? 역수예요. 역수가 여기 있어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4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오메가 바는 사실 오메가분의 4입니다. 역수가 됐죠.
그럼 오메가 분의 1은 사실 오메가 더하기 요 양변을 4로 나누면 되니까 4분의 오메가 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에서는 역시 잘 다루진 않아요.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루진 않습니다. 어쨌든 요렇게요.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메가는 무엇이다? 허근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정확히 특정 값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걸 넣어서 6가지 형태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문제 풀어보죠. 자, 요거 풀고 오늘은 종료하겠습니다. 기본 문제 12-5번입니다. 12-5번인데 이번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나왔고요. 한 허근을 오메가로 놨어요. 자, 그럼 문제 풀기 전에 알 수 있는 6가지를 다시 써보죠. 알 수 있는 6가지 다시 쓰면 이걸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결과물 외우는 건 나중에 시험 볼 때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볼 때. 이건 너무 자주 나오는 거라 외우는 거고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고요. 이거의 근이 오메가 바고요. 요거의 근은 1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여기 넣어서요. 2번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고요. 역시도 여기 넣어서요. 3번 여기 넣을 겁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4번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근과 계수의 관계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6번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결과물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대입해서 4개 찾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2개 찾고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1번 뭐라고 돼 있냐면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6제곱 이런 패턴으로 가서 오메가 100제곱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나와 있는 항이 몇 개냐면 사실 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메가의 0제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0제곱이라고 생각하면 0, 2, 4, 6, 8 해서 100까지 있어요. 2, 4, 6, 8, 100까지 있으면 짝수개만 모아놨으니까 50개. 얘까지 하면 51개예요. 개 많죠? 뭐예요?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둘 중에 하나. 순환하는 구조거나 어떤 규칙성을 가지는 거라고요. 그럼 순환성이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 높은 차수를 낮출 겁니다. 뭘 이용해서요? 지금 문제에서 오메가 반은 없죠? 오메가만 이용해서요. 그럼 이 문제에선 1번, 3번만 이용하겠네요. 여긴 오메가 바가 있는 친구들이니까요. 뭘 이용할지 문제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있네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은 사실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이건 뭐 더 이상 줄일 거 없으니까. 그럼 1 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여기 음수배한 다음 더하기 오메가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옆으로 말고 위아래로 적을까요? 1하고 오메가 더하기 1 다음 친구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 4제곱 있어요.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예요. 맞습니까? 그럼 오메가 세제곱 우리 얼마였어요? 1이었잖아요. 그럼 이 4차를 오메가란 친구로 줄일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 6제곱 있어요. 오메가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이에요. 1 곱하기 1이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그럼 다음 친구는 더하기 오메가 8제곱이에요. 생략돼 있지만 순서상. 그럼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6제곱에 오메가를 곱한 거예요. 근데 오메가 6제곱이 뭐였죠? 아까 1이었잖아요.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오메가 6제곱은 1이니까 오메가 제곱. 얘는 그냥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럼 아까 오메가 제곱 뭐였어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었죠. 이렇게 대칭인 구조로 나오네요. 그럼 만약에 다음 친구가 이게 나오고 그 다음 친구가 다시 1이 나온다면 사실 순환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친구는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10제곱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 한 다음에 오메가 곱한 거예요. 근데 얘가 1, 1,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습니다. 예측한 대로 됐네요. 그럼 다음 친구는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1 나온다고요. 이거 몇 개 단위로 순환하는 거예요? 6개 단위로 순환합니다. 1,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 친구, 진짜 1 나오나 보죠? 그 다음 친구는 더하기 오메가 12제곱이고요.
오메가 세제곱을 4번 한 거예요. 1을 4번 했으니까 1이죠. 맞네요. 몇 개 단위로 순환해요? 6개 단위로 순환합니다. 그럼 지금 항의 개수는 아까 했어요. 짝수 애들만 있으면 2부터 100까지면 50개.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있으니까 지금 몇 개 있는 거예요? 51개 있는 겁니다. 51개 있고요. 몇 개 단위로? 6개 단위로 순환하니까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6, 8에 48 하고 나머지 3이죠? 그럼 이 구조가 8번 돈 다음에 3개 더 간다고요. 3개 더 가면 하나, 둘, 3개를 더 가는 거죠. 근데 이 구조 한 번은 다 더하면 0이죠, 무조건? 그러면 0이 8번 나오고 하나, 둘, 셋이 더 가니까 얘는 간단히 표현하면 1, 1, 오메가, 오메가니까 2배의 1 더하기 오메가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게 제일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됐죠? 문제에 A 오메가 더하기 B 형태로 표현하라고 그랬으니까 저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6가지 형태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6가지를 찾는 거고 오메가는 허근을 의미하는 기호일 뿐입니다. 특정 값이 아닙니다. i나 파이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됐죠? 10분 쉬었다가 투데이 풀어보죠.